자, 32번 노트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요, 광합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호흡을 설명하기 전에 그 광합성과 관련된 간단한 촛불 실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나 다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밀폐된 공간 안에 촛불을 켭니다. 근데 이 촛불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지. 안에 산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산소 양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촛불을 켜면요, 처음에는 불이 켜지지만 얼마 못 가서 불이 꺼집니다. 왜 꺼집니까? 물어본다면 방금 얘기했잖아. 촛불이 연소할 때 산소가 모두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치? 얘 뭐 별볼이 없고요. 나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밀폐된 공간, 가랑 똑같은데 다만 식물만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햇빛은 없습니다. 자, 태워보겠습니다. 태우면 안에 산소가 있다 보니까 타긴 타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꺼지려고 합니다. 꺼지려고 하는데, 식물이요, 왜 광합성 하면 산소를 이렇게 막 배출하자는 거지? 그럼 이 촛불 입장에서는 그 산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식물이 산소를 배출하지 않네? 왜?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물이 있음에도 왜 촛불이 꺼집니까? 물어본다면, 연소 시에 이미 산소 기체가 일단 소모됐잖아, 그지? 그리고 기대했던 그 2번, 식물이 광합성을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물거품 됐다 하는 거. 가나 나나 결국은 뭐 별 볼일 없죠, 그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험은 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산소량이 있겠죠. 산소 다 땡겨 먹습니다, 촛불이. 그런데 지금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 뭘 배출한다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죠, 그죠? 식물 덕분에 촛불 수명이 연장이 된 거야. 그래서 촛불의 지속 시간이 길다. 왜 그러냐?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 기체가 추가적으로 생산되죠, 그죠? 됐나? 그런 실험이 딱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합성 같은 경우는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얘 성분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투입시키면 얘가 이름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리고 산소가 나옵니다. 별거 없죠, 그죠? 여기 숫자 붙이는 요 내용은요, 중3 가시면 배우고요. 지금은 성분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은 이제 반대거든요. 호흡은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포도당이 있죠. 산소가 있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 활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음식물, 양분을 통해서 이제 슬슬 활동할 거란 말이야. 맞죠? 인간도 그렇지 않나? 밥을 먹으면 세포에 영양분이 들어가겠죠. 그 세포가 활동하려면 산소를 만나야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영양분하고 산소가 만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배출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거든요. 생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식물의 호흡이 정확하게 뭔지를 설명하겠거든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식물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있겠죠. 양분을 만들었잖아, 그지? 저장해놓고 있다가 이 양분이 산소랑 반응을 해요. 연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영양분이 막 분해가 된다, 그지? 이때 에너지도 같이 나와요. 생활 에너지. 됐습니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호흡과 관련한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서킷 실험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깻잎 공기가 든 비커를 암실에 둔다고 합니다. 암실에 둔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 내용이야. 자,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석회수가 들어있는 A, B 시험관에가 연결했습니다. 여기 석회수 들어있거든요. 석회수. 얘도 석회수. 참고로 암실에서는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깻잎하고 연결한 A를 보니까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우리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그 기체가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B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암실에서는요, 절대로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호흡은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암실을 낮밤으로 굳이 비교하자면요. 암실은 밤이거든요.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하지만 밤에는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식물이 호흡을 하면 반드시 무엇을 배출하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배출물, 쓰레기. 이 쓰레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됐나? 그 내용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깻잎과 공기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깻잎, 공기가 든 비커를 암실에 둔다고 합니다. 광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암실.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는 D 시험관에 뭘 집어넣냐? BTB를 한번 떨어뜨린대요. 이때 BTB는 중성을 띠고 있는 초록색의 BTB입니다. 그리고 각과 연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C는 노란색으로 변했대요. 자, BTB 색깔에 관한 정보를 잠깐 제가 설명하자면요. 여기 BTB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산성, 중성, 염기성. 자, 산성을 띠면 BTB는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다음 염기성을 띠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색깔이 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보다 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 산성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산성이거든요. 다음에 자, 지금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CO2 농도에 비해서 이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염기성을 띱니다. 파란색을 띠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는 노란색으로 변했죠, 그죠? 자, 암실 상황에도 이 식물은 호흡을 합니다, 그죠? 호흡을 하니까 CO2를 배출하죠. 그 CO2가 BTB에 들어간 거야. BTB랑 반응하니까 당연히 산성이니까 노란색으로 변할 수밖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물어본다면 CO2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여기 아마 그냥 녹색을 아마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됐나? 자, 결론. 암실에서는 광합성이 불가능하고 호흡은 한다하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어두워도 숨 쉴 건 숨 쉰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호흡과 관련한 세 번째 실험을 가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가지에 전부 다 초록색의 BTB를 투입하고요. 자, E는 그냥 놔두시고요. F에는 CO2를 조금 넣으면 됩니다. 숨을 이렇게 불어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색깔 어떻게 바뀔지 알겠지? CO2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F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면 햇빛 아래 1시간 뒤에 BTB 색깔을 관찰했을 때 F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산성으로 변했으니까. 자,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검정말을 놔둔대요. 검정말 놔두고 여기 지금 햇빛에 비친다고 합니다.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주변 이산화탄소를 땡겨 먹을 거고, 그래서 얘는 최적의 광합성이죠, 그죠? 광합성을 잘 한다는 의미가 뭐냐? 얘 지금 CO2를 공기 중에 떠 있는 CO2를 엄청나게 소모시켜 버렸거든요. 맞습니까? 이 양이 줄어들고요. 산소를 적극적으로 이제 배출합니다.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그 BTB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요?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푸른색. 파란색도 가능하죠. 푸른색.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자, 그러면 G도 끝났고 H 보겠습니다. H는 암실 역할, 은박지를 감싸가지고 밀봉시킬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기대할 수 없겠죠. 호흡은 하겠죠. 호흡만 하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색깔이요. G는 결론적으로 호흡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을 띱니다. H는 노란색.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결론. G 같은 경우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다는 걸 알고 싶은 거야. G는요, 광합성만 한 게 아니고요. 호흡도 같이 하거든요. 호흡은 밤낮 구분 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광합성은 낮에만 하거든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지만 누가 더 양이 많냐 이거죠. 광합성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으로 간다 하는 거 아시겠죠? 분명히 호흡은 합니다. 하는데 양이 광합성이 훨씬 많아서 그렇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자, 기체의 출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한번 정리해보면요.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 하지만 밤에는 호흡만 가능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개는 햇빛이 강한 경우, 두 번째는 햇빛이 약한 경우, 세 번째는 햇빛이 없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햇빛이 강한 경우는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합성량이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합성량이 1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조합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 아니가. 그러면 광합성이 1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의 그 양을 10만큼 땡겨 먹었어요. 그리고 산소, 그 결과물을 10만큼 배출한 거죠. 10 먹고 10 배출하고. 요게 광합성이 10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호흡량이 6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반대겠죠?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호흡량이 6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산화탄소를 6만큼 버리고 대신 산소를 6만큼 땡겨준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햇빛이 강한 낮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지 않나? 맞나? 그러면 광합성 10하고 호흡량 6이 싸울 거야. 요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요 값을요. 다 더해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을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결국은 1, 2번 합친 결과 이게 어떻게 보이냐? CO2의 양을 4만큼 흡수하고, 왜냐면 10 빼기 6이니까 맞나? CO2 10 아니가? 여긴 CO2 6이고, 그럼 10 빼기 6 아니가? 맞지? 그러면 결국 4가 남고요. 5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6 아이가? 그지? 산소를 4만큼 방출한다. 10과 6이 싸우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4만큼 흡수하고 산소를 4만큼 배출한다가 아닙니까? 그죠?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빨간색이 뭐냐면요, CO2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나면 반드시 뱉는 기체가 있죠. 요게 산소인데 얘가 양이 10이면 얘도 양이 10이겠죠. 맞나?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은 반대 아니가? 4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4 배출합니다. 4가 아니죠. 4가 아니고 여기가 6이죠. 6만큼 흡수하고 6만큼 배출하죠. 그죠? 자, 지들끼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거든요. 나는 10이다, 넌 6이야 막 싸우는데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놈이나 결국 너가 합치면 4 아니냐? 그냥 CO2 4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산소를 4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그 값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됐죠?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다음 문제 해보죠. 햇빛이 약한 경우를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햇빛이 약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예로 들게요. 광합성량이 5고 호흡량이 5면 이게 같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면 광합성량이 5라는 의미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CO2 흡수량이 5고 O2 배출량이 5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흡량이 5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CO2 배출하는 게 5고 산소 흡수하는 게 5라는 뜻이야. 5 빼기 5는 빵 아니가? 맞죠?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자, 결국 지금 같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분명히 지들끼리는 막 흡수하고 방출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는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먼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걸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를 5만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5만큼 배출하는 느낌이죠. 자, 5가 나가고 5가 들어오니까 마침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입력값과 출력값이 다 똑같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기체가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요게 햇빛이 약한 경우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을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을 때 나오는 그림을 하는 거. 위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광합성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화살표 굵기가 굵은 거야. 밑에 호흡이 약한 거고. 됐나? 자, 다음에 3번. 햇빛이 없는 밤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흡량만 일단 존재하죠. 광합성은 무시해버리고요. 자, 일단 광합성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 광합성이라는 단어가 없지, 그지? 오케이, 땡큐지 뭐. 자, 다음에 호흡량이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얘기냐? CO2를 방출하는 게 3이고요. 산소를 흡수하는 게 3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한 줄 정리. CO2 양을 3만큼 흡수하고 산소 기체를 3만큼 방출한다. 뭐 똑같은 얘기 하겠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요. 산소를 3만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3만큼 배출했어요. 밤일 때 호흡량만 존재할 경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뭐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요 그림 3개에 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그림 갖다 놓고 뭘 물어보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정답이지 뭐. 요거는 광합성과 호흡량이 일치한다? 정답이지. 여기는 호흡량만 존재한다. 예, 정답이죠, 그죠? 요렇게 문제 내더라고. 제가요, 그 학습지에는 문제를 이 파트를 안 냈거든요. 안 냈는데, 왜냐면 교과서에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만 푸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노트의 마지막 내용. 1학기 기말고사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인데, 일단 양분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되죠. 밤에는 이 녹말이 쪼개져 가지고 이당류, 설탕으로 바뀐다, 그지? 자, 한번 요와 관련된 해석 내용을 보자. 첫 번째, 낮에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여기까지 이해했지.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일단 키핑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밤이 되니까 이 녹말이 쪼개져 가지고 물에 녹는 이당류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됩니다. 각 기관마다 또 필요한 영양분이 있지 않나, 그죠? 다음에 자, 양분 이동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식물세포거든요. 식물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있고 엽록체가 있고 핵이 있는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자, 일단 이어가지고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 양분. 자, 이 양분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물론 피트. 누가 이걸 도와주냐면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도와주죠. 미토콘드리아. 자, 양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포를 만드는 또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로도 이용이 된다 하는 거. 양분이 쓸 때가 많죠, 그죠? 맞나? 다음에 저장 가겠습니다. 여기 고구마거든요. 그다음에 콩이고요. 땅콩이고요. 예, 양파입니다. 자, 지금 여기 양분이 여러 군데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도 양분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 양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참고로 포도당의 성분이 CHO거든요. 녹말 성분도 CHO거든요. 지방 성분도 CHO입니다. 단백질은 CHON인데 N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결합되겠죠, 그죠? 어쨌든 충분히 전환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전환되어 있다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장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뿌리, 줄기, 열매 등의 양분이 저장됩니다. 여기 열매 보이시죠? 뿌리 보이시죠? 고구마는 녹말이 많고요. 콩은 단백질이 많고요. 땅콩은 지방, 양파는 포도당이 많습니다. 됐나? 자, 요렇게 하면 호흡이 다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 남았죠. 33번.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답 풀리니까 비슷하죠.